정말 공부가 편하다. 아, 이게 맞나 하는 그 유튜브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인 간호학생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입학 준비에 관해서 Q&A 답변을 드렸던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Q&A 2편, 학업과 진로, 커리어, 그리고 생활에 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 공부 난이도라든지 간호사로서의 커리어나 심리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볼게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간호학 공부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간호학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공자로서 공부하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공부 난이도가 어떤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입학하기 전에는 공부 난이도에 대한 걱정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가 있으면 이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떤지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과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공부 난이도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문과 대학생이나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했던 공부는 흐름이나 맥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외교학 공부를 하면서 외교사라든지 현재 어떤 나라의 특정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흐름과 맥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간호학은 요소적인 맥락이 좀 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데 어떤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고혈압은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혈관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조금 더 세밀한 이해와 암기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그렇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호학이 난이도가 더 높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간호대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간호대를 편입으로 간 친구가 있고 또 간호사를 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보면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호주 간호대는 저한테 암기를 그렇게 요구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로 과제를 대체한다거나 이런 식이 많고, 학교 커리큘럼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과 같은 지옥의 암기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암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암기만 하느라고 밤을 새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어떤 크리티컬한 띵킹?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것, 이런 사고력, 그런 것들 좀 위주로 평가하고 그것을 기르는데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학업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냐? 이해가 안 돼서 막 죽겠다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문과에서도 이해가 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하면 다 할 수 있는 정도. 공부 부담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해줘요. 뭐 어떤 과목은 일주일에 너는 7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을 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제시를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과목은 막 일주일에 너 15시간 공부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축에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3, 4시간 했을까요? 일주일에? 처음에는 진짜 좀 많이 했는데 대여섯 시간씩 했는데 점점 적응하면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학업의 병행도 가능하고 이 학교를 졸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거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수업은 뭐냐? 패소피지올로지인 것 같은데요. 병대생리학이에요. 워낙에 모르는 개념, 몰랐던 개념도 많고 아나토미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 암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포의 이름과 호르몬 이름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단어를 암기해가면서 과정을 암기하고 그 결과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과목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와 다른 점은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나오고 있죠?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처럼 교수님이 PPT를 띄우시고 그걸 막 우리가 받아서 필기하는 교수님의 지식을 우리 지식으로 그대로 복사해오는 방식의 수업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정해준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오고
그것 중에 교수님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꼭 수업 시작 전에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이 매번 하셨던, 매 시간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질문은 묻지 않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근데 질문을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저도 질문 안 한 적이 굉장히 많고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의아하거나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잘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해도 됩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고 교수님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다시 이해됐니? 라고 물어봐 주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이 정말 권장되는, 그리고 교수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 그래서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디스커션이 정말 많다. 그래서 친구들,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할 일도 많고요. 또 교수님하고 관계도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수평적이다. 물론 위계가 없을 수가 없죠. 교수님 제 과목 채점을 하시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지식도 많고 교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름 부르고요. 프로페서 누구?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름이 예를 들어서 수잔이면 수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도 부르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그 유교걸 마인드가 새어나올 때가 있지만 점차 그것은 금방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한국 대학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도서관이 24시간 여는 건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고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고 주차비가 좀 더 비싸다? 주차비가 좀 비싸서 전 불만이고요. 장학금이 있느냐, 이거는 학교별로 정말 다릅니다. 어떤 학교들은 장학금을 15%까지 주는 학교도 있어요. 이 똑같은 너싱 GE 과정인데 학교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입학할 학교에 관해서 알아보셔야 한다. 그리고 간호학 수업을 이제 입학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유튜버를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추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학 전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입학 전에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 워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골드코스트 여행 가고 시드니 여행 가고 대만 여행 가고 한국도 3주 갔다 오고 로드트립을 또 일주일 동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공부를 하고 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 생각도 들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데다가 한국하고 조금 배우는 과정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오셔도 되고요. 공부해오라고 하는 선수 과목, 그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를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 해부학 공부를 잘 안 해옵니다. 근데 이 해부학을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알면 좋습니다, 당연히. 근데 정말 해부학 과목에 나오는 100%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큼직큼직한 명칭은 다 알고 가자라는 식의 공부로 이렇게 후루룩 보시듯이, 제가 오기 전에 후루룩 보고 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큼직큼직한 어떤 장기나 세포나 뭐 이런 것들의 이름은 알고 오시면 정말 공부가 편하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하고 오시면 그래도 굳이 간호학을 미리 공부하고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호주에서 친구 어떻게 사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친구? 가서 말 걸면 친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저는 친구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장에서 일이 너무 힘든 날 있잖아요. 너무 오늘 날씨가 더웠어. 이번 주는 비가 와가지고 농장에서 일을 너무 못했어.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겪게 되는 고충이 있을 때 나 이번 주에 비도 오고 일도 많이 못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할래? 일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시면 어느 날 진상 손님이 왔다 갔어. 둘 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러면 여태까지 접점이 없었어도 할 얘기가 생기잖아요. 야, 오늘 진짜 그 손님 이상하지 않았냐? 기분도 안 좋은데 저녁에 같이 한국 치킨 먹고 들어갈래?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동네에 어떻게 일하러 오게 됐어? 나는 이 동네 사는데 너는 어디 살아?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일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좀 저는 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같이 고생한 사람이 친구가 되기 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마파를 하게 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실습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설에서 실습을 했다 보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럴 때 정말 좋으시더라.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되게 편하게 느껴지더라.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실습을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요. 또 우연히 딱 실습을 하러 갔는데 그 같은 실습지에 배정된 4명 중에 한 친구가 저랑 경태생리학 같은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너는 근데 수업 시간에 진짜 답변 잘하던데 어떻게 그래? 이러니까 원래 이제 EN이라는 간호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디플로마가 있고 간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좀 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로 물꼬를 터서 친해지게 됐죠. 그래서 실습 끝나고는 같이 프랑스 카페에 가가지고 프랑스 컨셉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사장님이 들어갈 때 봉주 이렇게 인사해줘요. 같이 크루아상 한 개씩 사가지고 나눠 먹고 핫초코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스터디를 같이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과의 한인 간호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한인 학생회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학생회를 하면 좀 더 많은 친구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임원을 모집을 하셨고 선출을 하는데 이렇게 서기, 마케팅, 뭐 부회장, 회장 이렇게 여러 직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벤트 매니저 이런 직무가 있는데 회사 다닐 때는 거의 이벤트 매니저죠. 사업 관리하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학교 다닐 때 제가 단과대 학생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홍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미 이제 서기랑 몇 개를 친구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회장이랑 마케팅인데 마케팅 해봤는데 또 해볼 필요가 있나? 이래서 제가 회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을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 운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 것들도 많고 만나게 되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같은 반 수업을 듣는 분들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혈압 재주기 이런 거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는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출석 잘 안 나오시고 누군가 말 걸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이 말 걸어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 친구 사귀는 거를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근데 이 친구의 정도는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래된 친구들 내가 두고 가서 또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그거는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죠. 여기서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원래 만나던 좋아하던 친구들만큼 내 마음에 꼭 맞고 추억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그게 인생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학업을 하고 나서 진로나 커리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냐. 우선 저는 목표가 확실했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은 없었는데 제가 해야 되면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게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졌던 많은 어떤 의구심과 제가 겪었던 불편한 것들, 고쳐지지 않는 것들, 바꾸기 너무 어려운 것들,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해나가야 됐던 많은 것들이 여기는 이미 고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런 좋은 환경이면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내가 뛰어들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밸류, 저의 가치관하고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하는 거를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로또 100억대도 일하고 살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는 시간에 정당화를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은 환경에서 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유학으로 많이 오시는, 호주로 많이 오시는 분야 중에 IT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IT, 회계, 간호 중에서 만약에 뭐를 선택해야 되냐, 저는 사실 그 두 가지는 고려를 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 항목 모두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계랑 IT는 이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게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하이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간호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규칙을 잘 따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좀
저랑 더 맞는 것 같았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간호는 확실하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요. 또 누군가를 돕는 일? 제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끌어올려주고 북돋워주고, 영어로 말하자면 encourage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간호도 분명히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석사 전공이 여성학이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 두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간호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아예 없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여자 학생들 보고 간호대 많이 가라고 합니다. 취업률 잘 나오고. 요즘은 좀 사정이 다르긴 한데 한국도 그래도 문과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문과는 2016년에 이미 저희 과는 취업률이 28%인가 34%였거든요. 절대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취업도 잘 되고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거부감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제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열어두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필요한 분야가 이것이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졸업비자 없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이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간호사로만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쇼어로 영주권을 지원하신다든지,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경력을 쌓으셔서 뉴질랜드에서 몇 년 이상 살면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된 후의 커리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간호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실습을 하면서 봤던 특이한 케이스는 에이지드 케어에서 제가 실습을 했는데 어떤 간호사분이 하루에 2번을 와요. 그래서 특정한 레지던트 분만 가서 보고 대화하고 생활 어떤지, 아침 먹었는지, 화장실 갔다 왔는지, 그러니까 배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혈압 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호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특수 간호사들을 에이지드 케어로 와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격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혜택이 있대요. 그런 간호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뭐 대학병원이나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특수 분야로 나아가서 제가 있었던 에이지드 케어에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넘어지셨다든지 어디가 긁히셨다든지 밖에 나갔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겨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조금 디멘시아, 그러니까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다, 악화가 된 것 같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을 때 봐주는 에이지드 케어 간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5-4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보고 오고, 그러니까 뭐 6주간 일을 하고 2주간 쉰다고 했나? 이것도 조금 계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멀리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힙 프랙처 관련 전문 간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엉덩이 쪽에 넘어져서 생기는 골절 전문으로 간호를 해주시는 간호사, 그리고 멘탈 헬스 전문 간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한 학기밖에 안 했고 제가 뭐에 관심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사실 신경이나 정신건강 쪽에 좀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아직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지 않은 질문 중에 남은 것 하나가, 지금 시점에서 평범한 한국의 2030 여자들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평범한 2030 여자여가지고 뭐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저희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정말 많이 쫄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진 능력과 잠재력에 비해서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길러졌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사회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가성비로 키워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꼭 다들 1년에 1억씩 벌고 살아야 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면서 어떤 삶을 정말 살고 싶은지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뭐 CEO가 되라, 돈을 엄청 많이 벌어라, 그런 게 저는 성공 지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목표가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좀 쫄지 않고
편안하게 나와 나만의 혼자만의 대화니까 조금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그랬을 때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남들은 나한테 이렇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객관화가 안 된 거 아닌지 내가 객관화가 잘 된다면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 2편을 나눠서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가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바랜 그런 정보가 될 거예요. 영주권 받은 지 2, 3년만 지나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가 되더라고요.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하고요. 더 편한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당연히 검색하기 저도 좀 더 어렵고 한국어로 된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이민성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순위나 이런 게 중요하시다면 QS 같은 공식적인 자료를 내는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세요. 유학원에서 올려주는 정보들 중에 맞는 것도 정말 많지만 1, 2년 지나면 그게 틀린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두세 군데 정했다 라고 하신다면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해당하는 정확한 코스에 내가 인터내셔널 학생이니까 인터내셔널 학생을 위한 입학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정리하세요. 아이패드에 손글씨로 정리하든 노트에 쓰시든 엑셀에 정리하시든 한글에 정리하시든 정리하셔서 비교해보세요. 아, 이 학교는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이 더 명확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결단을 내리는데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서치하는 거를 공식적인 자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학원에 모든 것을 맡기지도 마시고요. 유학원을 통하면 정말 편한 건 맞거든요. 저도 유학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유학원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호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학원에 돈을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학원을 분명히 이용을 하면 편한 건 맞지만 유학원에서 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 이름에다가 달아서 넣는다든지 이런 실수를 분명히 합니다. 저에겐 운이 좋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도 가까이서 그런 일을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보를 확인하고 이민성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파일이 제대로 제출된 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확인해보는 거. 워홀을 가시더라도 워홀이 가능한 지역에 산업이 맞는지 포스트코드랑 산업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제가 드리는 가장 좋은 답변이고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Q&A를 찍으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점은 저처럼 이렇게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해외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걸 착착 실천을 해가는 혹은 고려를 하고 있는 뭔가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탐색해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반갑기도 하고 혹시나 호주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호주 생활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는 댓글들이 많고 또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호대를 다니는데도 더 힘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간호대 관련한 영상을 2-3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 간호대를 한 학기밖에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한테 입학 관련한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가장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호대를 다니면서 또 쌓이는 정보들이나 경험한 것들은 또 앞으로도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영어 공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냐, 어떻게 점수를 만드는 거냐 등등 많은 질문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